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단 9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NC 다이노스가 리그 마지막 홈 경기에서 통합 우승을 다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드론의 핵심 기술인 발전기와 전동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드론 택배 상용화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제사 관련 코로나19 도내 확진 환자는 2차 감염까지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발 N차 감염이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접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자행한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 내년이면 70주기를 맞지만 배상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창단 9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죠. 어제 리그 마지막 홈 경기를 팬 감사데이로 치른 NC 다이노스는 한국 시리즈 정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시작 전 창원 NC파크에 정규 시즌 우승 트로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동욱 감독과 주장 양의지가 정운찬 KBO 총재에게 트로피를 건네받자 관중석에선 박수가 쏟아집니다. 한때 꼴찌까지 추락했던 아기공룡 구단이 창단 9년 만에 첫 우승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우리 팀이 이렇게 빨리 우승할 줄 몰랐고 이렇게 성적이 좀 좋은 편이긴 했지만 한번 주춤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정말 좋은 성적을 내서 엄청 기뻤어요. NC는 이런 감동을 홈팬들과 나누기 위해 홈 경기를 무료 개방했고 5,500여 좌석은 금세 찼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엔 수십 개 드론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드론쇼가 펼쳐져 팬들을 즐겁게 했고 선수단은 한국 시리즈 선전과 통합 우승을 다짐했습니다. 사승하고 창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NC의 목표는 통합 우승. 현재 2위부터 5위까지 치열한 순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어떤 팀과 맞붙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감독과 선수 모두 누가 올라와도 맞붙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매직 넘버 이제 4개 남았네요. 반대로 한국 시리즈 매직 이제 앞뒤 가릴 거 없이 이제 이기는 게 목표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한 경기를 소중히 여기고 이긴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4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창단 첫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통합 우승까지 거머쥘 수 있을지 팬들의 시선이 NC 다이노스에 향해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물건 배송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행 시간은 늘리고 소음은 줄이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국내 한 연구진이 핵심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드론 택배 상용화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택배 상자를 매단 드론이 하늘 높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많은 도심에선 배터리로 구동해 소음이 적고 높은 고도에선 엔진을 작동시켜 무거운 물건을 더 멀리까지 날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 드론입니다. 하이브리드 드론은 저소음과 안전성으로 택배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핵심 부품은 아직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연구진이 핵심 부품인 발전기와 전동기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론용 발전기와 전동기는 고출력은 유지하면서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것이 핵심. 이번에 개발한 5kW급 발전기와 전동기를 활용하면 3kg 정도 무게의 물건을 최대 2시간까지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로는 보통 30분 정도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발전입니다. 전동기나 발전기를 만들기 위한 코어나 코일, 자석 그에 대한 재료들을 갖다가 좀 더 특수한 재료들을 사용하고 설계 방식도 그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연간 1,0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해당 기술에 대해 원천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기술 개발로 드론 택배 상용화가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연구진은 앞으로 3년 안에 100kW급 발전기를 개발해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을 선보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 가을볕이 내리쬐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 13도, 진주는 10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올랐고요. 낮 기온은 창원 21도, 진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반짝 추위가 찾아와 옷차림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추위로 인해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체온 조절과 농작물 냉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10도, 함안은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8도, 산청 1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1도, 합천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절정을 보인 뒤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족 제사 때문에 경기도에 사는 가족까지 모였다가 경남에서도 7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가운데 이 제사 관련 2차 감염이 3명 더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영에서는 경기도에 사는 동서를 만난 50대가 확진되는 등 수도권발 N차 감염이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제사 모임으로 인한 2차 감염이 창원 의료기관 간호사에 이어 3명 더 늘었습니다. 제사에 참석했다 확진된 창원 30대 여성과 지난 20일 저녁 자리를 한 창원 20대 여성이 확진됐고 또 다른 제사 참석 확진자인 창원 50대 여성과 감 선별 작업을 한 창원 20대와 50대 여성도 감염됐습니다. 이틀 사이에 제사 관련 도내 확진자는 2차 감염까지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통영에서도 50대 여성이 확진됐는데 동서인 경기도 안양의 50대 여성과 지난 23일 통영에서 가족 모임을 했고 안양 50대가 먼저 확진됐습니다. 창원과 통영 사례 모두 감염 선후 관계를 조사하고 있지만 수도권 친인척과의 접촉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확진된 김해 50대 남성도 서울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지난 열흘 동안 수도권 관련 확진자만 경남에 12명이나 됩니다. 발열 체크를 하더라도 증상이 명확하게 발생하기 전에는 감염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당분간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과는 되도록 식사 등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한편 의료진이 확진된 창원의 한 의료기관은 병원 내 환자와 의료진 등이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음성이 나온 의료진도 자가격리를 하면서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학살된 거창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내년이면 사건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데요. 하지만 희생자 배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거창에서는 어린이 385명을 포함해 양민 719명이 국군에 집단 학살됐습니다. 거창 사건 69주기를 맞아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엄수됩니다. 희생자 유족과 거창군은 국회가 거창 사건 등 명예회복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거창 사건 배상 특별법을 제정해 21대 국회 임기 안에 배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지난 200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 장전은 과거사 피해 구조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추모 행사 등은 지원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배상은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중함과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추모회장이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설 개설 공사에 들어갔던 거창 사건 역사교육과는 학살 당시 현장의 모습과 유가족의 증언 영상 등을 추가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거창 사건은 내년에 70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희생자 배상은 과거 청산의 필수 과정이자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2020 창원 조각 비엔날레 기념식이 오늘 오후 5시 30분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립니다. 거제 지심도 관광 관련 공청회가 오늘 오후 2시 블루시티홀에서 진행됩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하만군민 원탁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하만문화예술회관 연회장에서 개최됩니다. 생활 개선회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이 오늘 오전 11시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마련됩니다. 경상남도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도내 186개 전통시장 대상 방역 상태 점검에 들어갑니다. 도는 18개 시군과 방역 상태 현황, 공용구간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5일장 때 외부 상인 명단과 위치를 확인하고 5일장 전후로 철저한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경남의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모두 제2의 코로나 위기에 대비해 교사의 원격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3만 7천여 명 대상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으며 교직원과 학생들은 잦은 학사 일정 변경, 학부모는 자녀들의 원격 수업 지원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습니다. 올해 진주 형평문학상 본상은 김경인 시인의 시집 일부러 틀리게 진심으로가 선정됐고 형평지역문학상은 박주원의 장편 소설 갈밭을 헤맨 고양이들이 뽑혔습니다. 두 작품은 우리 역사의 대표 인권운동인 진주 형평운동의 가치를 작품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천시는 최근 지명위원회를 열어 일본인의 이름을 딴 서택 저수지를 온정 저수지로, 서택사랑 테마공원을 통양사랑 테마공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는 지난 6월 사천시와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보내 일제 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한 서택효 삼랑이라는 일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서택 저수지 등의 지명은 우리 민족과 시민을 욕보이는 것이라며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낙동강 하구뚝 개방 뒤 33년 만에 밀양강에 산란 중인 연어 40마리가 확인됐습니다.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는 지난 25일 밀양시 예림교 일대에서 산란 중인 연어 약 40마리를 발견했으며 이는 밀양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증명하고 낙동강 하구와 지류의 생태계 사슬이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경남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가운데 대출 사기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8월까지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는 787건, 피해액은 124억 원으로 이 중 대출 사기형이 695건에 10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사칭형은 92건, 2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부산, 울산시와 함께 국토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현안 사업 6건의 정부 지원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현안 사업 6건은 부전 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과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 건설 등으로 경부울 교통국장들은 국토부와 대광위를 방문해 3개 시도지사 명의의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남해군이 해풍을 맞고 노지에서 자란 지역 특산물인 시금치의 상표를 보물초로 확정해 특허청에 상표 출원했습니다. 시금치는 남해군의 주요 소득작물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4,400여 농가가 922헥타르에서 재배해 206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함양군은 전통 옷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천면 추성마을에 옷체험 홍보관을 준공했습니다. 함양군 마천면엔 33개 농가가 15헥타르에서 옷을 재배해 매년 겨울 참 옷나무를 불에 그을리는 전통 방식으로 옷 진액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이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창녕구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 가구는 누구나 긴급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기간도 11월 6일까지 일주일 연장해 온라인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비대면 꽃체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체험 활동은 도내 5개 초등학교 학생 998명을 대상으로 화훼연구소가 개발한 국화꽃으로 학습 꾸러미를 만들어 다음 달 7일까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10월 2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